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8D 미션 오일과 또 디퍼런셜 오일 그리고 또 연료 필터 교환하는 작업인데요. 일단 언더커버를 탈거를 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라이프타임 오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오일 갈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써놓긴 한 건데, 사실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의 라이프타임, 다시 말해서 이제 차주가 바뀌면 오일을 교환해라, 그러니까 차주 한 명당의 라이프타임이지, 차주가 여러 번 바뀌는데 계속 교환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주가 바뀌면 오일을 한 번씩 교환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저는 이제 보통 쉬운 작업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으로 끝내는데, 일단 디퍼런셜 오일, 그 다음에 연료 필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션 오일 교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E바디 시절에만 있었는데 F바디로 넘어오면서 이 드레인 홀이 없어져 가지고 이 디퍼런셜 오일 주입구로 이제 호스를 집어넣어서 석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유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 호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하부에 있는 오일을 최대한 석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좀 간단한 작업은 사실 아닙니다. 뭐랄까 좀 꼼꼼함을 요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 차는 현재 한 15만 킬로 정도 딱 주행을 한 차량이거든요. 이 주입 플러그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게 참 이 플러그에는 초점이 잘 안 잡히는 이런 상태가, 그렇게 색깔이 좋진 않지만 쇳가루로 막 범벅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 리어 디퍼런셜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쇳가루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디퍼런셜 말고 M디프 같은 경우는 쇳가루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차는 디퍼런셜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쇳가루가 좀 많이 나오는 타입인데, M디프가 아닌 다른 디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이 쇳가루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일 교환을 대략 뭐 한 5만 킬로 정도에 한 번씩 교환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 딜레마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15만 킬로 만에 처음 디퍼런셜을 오일 교환하시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보면은 또 그렇게 자주 교환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일 주입구를 열었을 때 순정 상태의 오일 양은 오일이 한 방울도 넘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약간씩은 그래도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한번 디퍼런셜 오일 교환은 한 번은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오일을 주입하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좀 오일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그 플러싱의 개념으로 오일을 조금 더 용량을 많이 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오일이 최대한 넘쳐서 이렇게 지금 이 상태처럼 거의 넘치지 않을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일을 닫거든요. 왜냐하면 순정 상태가 뭐 오일을 그렇게 막 많이 넘치도록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순정하고 비슷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오일이 조금 더 많이 넘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순정하고 비슷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된 영상은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리어 디퍼런셜 오일 교환에 이어서 연료 필터 교환 작업인데, 이 연료 필터 교환은 사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연료 필터를 혼자 다이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주의하실 것은 이쪽에 이 엔진 쪽으로 가는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에서 연료가 많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 엔진 쪽에 이 연료 호스에서 기름이 많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에어가 많이 차기 때문에 시동이 오랫동안 잘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도 소모가 되고, 결국엔 또 배터리를 점프를 해놓은 상태에서 또 시동을 걸어야 되고, 이렇게 좀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연료 필터를 교환하실 때 이렇게 뒤쪽 라인에서는 연료가 그렇게 많이 막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쪽도 웬만하면은 연료가 많이 빠지지 않게끔
재빨리 필터를 체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앞쪽, 이 엔진 쪽으로 가는 이 라인에서는 기름이 많이 리턴돼서 빠지지 않도록 여기를 정말 좀 빠르게 교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네, 어찌저찌 해서 이 연료 필터는 교환을 완료를 했고요. 제품은 순정이 말레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동일하게 말레 제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미션 오일 교환인데 15만 킬로 정도 탄 차의 미션 오일 상태는 어떤지 한번. 근데 이렇게 보셔서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제 판단하시는 게 사실 저희 같은 작업자가 아닌 이상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제가 일부러 조금 라이트를 좀 밝게 양쪽에서 비추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보면은 오일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ZF 미션의 순정 오일 색깔 자체가 신유였을 때도 좀 진한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이 빠질 때도 약간 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밝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라이트를 양쪽으로 비추고 있어요. 보시면 생각보다는 오일 상태가 그렇게 막 새까맣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왜 미션 오일을 교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 정도 상태는 오염이 되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태가 또 엄청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교환하시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미션의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나서는 물론 오일 교환을 했을 때 약간은 개선될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처음처럼 그렇게 컨디션이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상태가 나빠지기 전, 그러니까 한 10만 킬로에서 늦어도 15만 킬로 전에는 한번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ZF 8단 미션의 컨디션을 계속 신차와 같이 유지하고 싶으면 대략 한 8만 킬로마다 교환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8만 킬로마다 오일 교환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이렇게 10만 킬로 한참 넘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때라도 해주시는 것이 차에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션 펜을 뜯어서 한번 또 미션 내부 메카트로닉스를 보면서 한번 또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ZF 순정 오일이 약간 푸른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오일이 약간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색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BMW가 사용하는 ZF 8단 미션의 이 오일을 조금 더 빨리 교환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ZF 미션 같은 경우는 오일 팬을 뜯고 이 메카트로닉스를 다 뜯어내도 이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앞쪽에 그 토크 컨버터에 있는 오일까지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토크 컨버터의 오일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토크 컨버터 안에 있는 기존의 그 깨끗하지 않은 오일이 신유와 섞이기 때문에 약간 희석되는 개념이거든요. 이 미션 오일 교환 작업이라는 것이 15만 킬로 또 20만 킬로 이렇게 점점점 킬로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오일 색깔은 점점점 더 진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유를 집어넣고 레벨링 할 때 넘치는 오일 색깔을 보면은 빨리 교환하면 교환할수록 그 신유의 색깔이 푸른색에 가깝고요. 늦게 교환하면 늦게 교환할수록 신유를 집어넣고 레벨링 할 때 이곳에서 이제 오일이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는 색깔 자체가 푸른색이 아니라 여전히 좀 갈색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 토크 컨버터에서 빼지 못했던 그 오일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 오일을 희석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 미션 오일을 조금 더 빨리 교환해야지 미션 내부의 오일 색깔 자체가 푸른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을 좀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5만 킬로 됐잖아요. 근데 15만 킬로 치고는 이 내부에 쇳가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살짝 어두워서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여기 자석에 붙어있는 쇳가루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을 보고 이 미션에 쇳가루가 많이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작은 것들, 요 동그라미, 이 동그란 작은 것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그리고 이 큰 이 통이 제가 찾아보니까 오일 리저버 커패서티 센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미션은 분해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미션 쪽으로는 전문가는 아닌데, 뭐 대충 이제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메카트로닉스 오일의 저장 용량을 약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떤 부품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솔레노이드 밸브들과 그리고 이 커패서티 센서가 지금은 금속 색깔이 많이 보이는데, 오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게 엄청 까맣게 여기도 색가루가 많이 안 씁니다. 이 오일 팬 자석에만 색가루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이 메카트로닉스 내부에 있는 이 전기 장치, 전기가 흐르는 그런 부품에는 색가루가 들러붙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밸브 바디 쪽은 굉장히 색가루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을 한번 클리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을 클리닝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ZF 로고하고 이제 품번이라든지 이렇게 정보가 원래는 아까 안 보였었는데, 클리닝을 하니까 이런 정보들도 또 보이고요.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 밸브 쪽도 아까는 이제 까맸었는데 지금 보시면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차주분이셔서 그런지 운전을 굉장히 좀 얌전하게 하셔서 15만 킬로 타신 거 치고는 이 센서나 솔레노이드 밸브의 색가루는 생각보다 좀 키로수 대비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떼어낸 미션 펜인데요. 보시면 이런 게 다 쇳가루입니다. 이런 쇳가루들은 미션 내부에 뭐 기어에서 당연히 발생을 하겠고, 그럼 뭐 클러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밸브 바디 안에 있는 그 밸브들도 이제 금속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마모가 생겨서 거기서도 쇳가루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미션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마모로 인한 그 쇳가루들이 이렇게 자석으로 포집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 필터 안에 보시면 약간 까맣잖아요. 이렇게 이 필터로도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미세한 쇳가루들은 미션 내부를 계속 이제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을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미션 내부의 부품들도 마모가 훨씬 더 적고, 그러면은 이 미션의 어떤 변속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좋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신품 오일팬을 장착해주고 오일을 주입한 다음에 몇 가지 절차를 마치면 이렇게 이제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순서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변속기 오일 온도가 35도, 그래서 40도가 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레벨링을 해서 오일이 빠져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잠궈주면 거기서 이제 레벨링 모든 작업은 마쳐지는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 118D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그리고 연료 필터 교환 작업이었습니다. 그럼 다음번도 다른 차 작업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